어느덧 포럼이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2021년 북구마을 포럼을 온 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북구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과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57동 황성호 마을 활동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철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57동 황성호 마을 활동가님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강철수 교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강철수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종합적이고 체력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참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향후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지금 토론자 분들도 많은 질문했는데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귀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변을 맨 끝에서부터 역으로 지금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 이 공동체 미디어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채널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창구와 통로가 개설된 것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주민 자치에 의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주민 참여가 지속되는 어려운 점들이 놓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사례의 경우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애국의 경우는 오히려 이 활동이 굉장히 공익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우에서도 그 부분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다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맨 끝에 질문이 돼버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에 지금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소통의 채널을 갖지 못하는 계층이나 그룹이나 이제 주민이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내용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이정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잘 하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주 일상적인 계획만 수입하면 일상적인 업무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입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계획을 만들게 되면은 진짜 이 플랫폼으로서 소통의 채널로서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계층에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풀뿌리 생활정치의 가장 모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철수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용봉동 마을 활동가 및 북구 마을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이신 정달성 위원장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을활동가 정달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건상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번 조례 3조 2항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무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의미도 있지만 여차하면 노력만 하다가 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기준을 잡을 건가에서 저는 이 시대 정신을 얼마나 잘 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익성이 담보되냐 그렇지 않냐라고 공익이 가까우냐 사익에 가까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현재 방향을 잡고 가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이 기후위기 시대 특히나 코로나하고 맞물리면서 언택트 시대를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로컬 또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 로컬 텍트 시대에 걸맞게 저희 마을 미디어에 정말 위력한 아까 누가 어떤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데요. 위력한 무기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주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공동체가 답이다, 마을이 답이다, 여기서 출발하자라고 하는 만큼 충분한 공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거점의 마을 공동체 활동들의 이 마을 미디어가 정말로 중요한 이 무기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서 이 주민들의 실제 의견들을 주고받는 구조로서의 미디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영상이나 라디오 등등의 내용들을 보면 그 매체들을 보면 수동적으로 일방향의 이런 상황들의 매체인데 이런 것들이 이 극복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마을 미디어는 어때야 되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이 주인된 진정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건상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달성 위원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정달성 위원장님께서 많은 주민들과 공동체들이 직접 미디어를 활용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건상 위원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그 중간 조직 문제에 있어서 굳이 중간 조직을 만들지 말고 초기 단계에는 실무자를 충원해서 대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초기부터 사람부터 모아가지고 건물 짓고 뭐 이런 방식보다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일을 먼저 하는데 단지 지금 마을 지원센터 안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는 최소 인력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동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실무자를 충원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별도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금 한 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기 단계적인 발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토론자 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을 미디어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그 재미와 볼거리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영상 SNS에서 이른바 인기 조회수가 있는 그 아이템들이 있죠. 물론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을 미디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먹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먹방을 우리 마을 미디어에서 할 거냐? 조회수를 따라서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공익성과 이제 관련된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유튜브의 어떤 콘텐츠 방식, 또 인기 콘텐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마을 미디어에서는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조회수가 나와야지 좀 동기부여도 되고 좀 그럴 텐데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6분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동이나 자기 아파트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매곡동의 홍보 영상을 마을 사람들하고 마을 주민센터하고 뭐 마을 활동가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센터 이걸 만들어서 광주시 북구 매곡동을 뭐 알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영상을 하나 만든달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소비를 시켜주냐면 그 학교, 이게 지금 매곡동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죠. 지금 하백초등학교가 있죠. 그 하백초등학교의 저학년의 지역사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에서 소화를 시켜주면 얘들에게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일단 학교 현장을 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콘텐츠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매곡동에 이사 왔을 때 과연 뭐가 제일 답답할 건가? 매곡동에 이사 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라는 이런 뭐 동네 콘텐츠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병원 어디고 학원이 어디고 산책로 어디고 동호회 모임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동네 장인은 누가 있고 뭐 구두수 선수는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게 마을 미디어의 개념이지 먹방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곡동에 이사 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뭐 이런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마을 미디어에서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뭐 공익성의 개념을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야기 중에 그 공익성이라는 개념을 조례 상황에서 공익성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범위는 굉장히 넓죠. 뭐가 공익적이냐라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거꾸로 보면 공익이 그러면 아닌 게 뭐냐라는 개념의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어떤 마을 활동을 할지 마을에서 생산된 이 콘텐츠가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면 이건 저는 공익성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런 쪽의 기준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요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지금 콘텐츠가 공급자 중심인데 과연 정말 쌍방향 소통하는 일반 콘텐츠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일방의 이제 콘텐츠인데 결국은 쌍방향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그 콘텐츠를 듣는 사람이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거나 이 콘텐츠를 소비할 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야 될 때 그 콘텐츠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다시 접근해 보면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마을 만들기 콘텐츠를 내가 들어야 해? 라고 했을 때 하는 것과 이거 마을 만들 콘텐츠를 들었더니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됐어 라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 소통이 이제 교류라는 쌍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의 원칙이 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근선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우리 양산동 정경민 마을활동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정경민입니다.
이정철 의원님께 2차의 그 재정에 관한 문제, 조례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조례 보면은 3조 1항에 강주광역시 북구청장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재정 내용을 좀 명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활동비 지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례상에 좀 세분화해서 명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전명민 질문 감사합니다. 이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은 마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다 기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가 공동체 활동할 때 얼마 주변에 정말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재들이나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간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그런 분들의 의지나 또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생각을 오늘 또 더 많이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민분들께서 행정적인 지원, 예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좀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조례에서 좀 강하게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은 이제 자치법인 하나의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제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도 이제 꼭 이번 미디어 활성화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 의원들이 이 조례를 하나 제정할 때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서 담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 또 주민 자치와 관련된 부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 의원이 조례로 예산이나 수당이나 어떤 활동비를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서 이런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감지하니까 그 단체장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저는 그런 어떤 행정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지역의 단체장 또 센터라는 중간 조직 그런 어떤 사업의 필요성 또 주민의 어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행정에서 한다면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례 강제하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 김준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세부 시행 그 규칙이라는 거 집행부에서 그 조례에서는 사실 큰 틀에서밖에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부서나 구청에서는 그 세부 시행 계획을 연초에 어떻게 한 해의 이런 마을 공동체 또 마을 미디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북구청에 한번 기대를 갖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의회와 우리 행정가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 얘기를 전하고 하는 이런 자리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당이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뿐만 아니라 마을 활동가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 자기 생활을 멀리 하고 이런 무료 봉사를 위한 이런 그 공동체 활동에 나선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공보사업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 그 하나의 또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히 이제 우리 마을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사업 이런 공모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단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의 자생단체나 그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그런 고민들, 그러면 얼마간의 예산 지원은 조금 더 정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 마을 활동가들과 그 행정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구조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자치회가 마을 활동가, 마을 공동체 관심을 더 갖고 함께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지원 문제, 예산 문제 우리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더 고민하고, 오늘 여기 우리 북구청에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계신가요? 공무원분들 저 뒤에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내년에 정말 좋은 방향의 마을 미디어, 우리 북구가 광주시 최초로 저래를 발휘한 것처럼 앞서 나가는 그런 북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철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은 온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삼각동 주민분들도 함께 참여하신 것 같네요. 신안동, 용봉동, 그리고 양산동, 문화동 활동가님 반갑습니다. 댓글을 통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의 서원재 마을 활동가님께서 댓글을 통해 강철수 교수님께 질문을 하셨네요. 2021년 북구 마을 미래학교에서 진행한 마을 미디어 주민활동과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용봉동 마을 활동가 서원재라고 합니다. 보통 마을 미디어 활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운영되기 위해 지원되는 시스템과 또 새로 단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강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상의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여기 그 토론자분들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같이 드리는 게 나을까요? 토론자분들은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질문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온라인상의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고, 근데 지금 토론자분들이 하신 질문들도 많이 있어서 그 답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선 그 시간 관계상 단편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활동가 교육을 수료하시고 그 공모사업이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실적인 현재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들의 그 현재 위치를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향후에도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도 들었고 애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는 것이죠. 애국의 경우에 좀 이 사례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시장에 맞는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앞서 그 질문하신 선생님의 질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된 질문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활동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까지 나가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특히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지원 제도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보는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에 그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그 53%는 활동을 지속을 하고 있었고 47%는 활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공모 사업이 종료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모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그 자체적인 동력에 의해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비근한 이유는 공모 사업을 받아가지고 잘 진행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모 사업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공모 사업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모 사업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 사업을 앞으로 신청하지 않겠다. 이러한 단체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여건이 공모 사업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개념의 전환,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전환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수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봉동의 소원재 마을활동가님 궁금사항이 혹시 풀리셨을까요? 또 다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흥이동 김정환 마을활동가님께서 댓글을 통해 이건상 의원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흥이동에 사는 청년활동가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두 번째로 발제하신 이건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기록을 아카이빙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카이빙을 위한 마을 기록 보존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공동체의 아카이빙 참여는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기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이건상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미디어에서의 그 기록 사업은 일단 테마를 정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있는 해당 학교의 운동회를 매번 기록하겠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운동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또 이후에 극복된 이런 뭐 특정 주제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주체자가 이제 마을 활동가가 돼야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제안 더 보충드리고 싶은 게 마을 활동가와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역사 선생님이랄지 어떤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좀 매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 그 북구 신창동에 가면 그 신창동 일대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주민 모임이 있습니다. 그 주민 모임하고 그 신창동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교의 역사 선생님하고 결합을 해서 신창동 일대의 문화 유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이제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이제 SNS를 통하든지 파일을 공유하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SNS 뭐 쉽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유튜브 채널을 확보하면 그 자체가 이제 아카이빙 기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파일로 이걸 이제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영상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아카이빙을 소비하는 건데요. 뭐 우리 마을 만들 지원센터랄지 또는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뭐 구외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런 문화센터랄지 구립 도서관이랄지 이런 공공 시설인데 미디어 아카이브실들을 두는 겁니다. 그 공간이 크지는 않아도 돼요. 파일들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늘 사람들이 와서 검색해서 그 영상을 보고 또 활용하고 다운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건상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포럼이 끝난 후 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댓글창을 통해서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북구마을 포럼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북구마을 공동체 주민 여러분, 그리고 마을 활동가 여러분과 광주광역시 5개구 최초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발제를 해주신 강철수 교수님, 이건상 위원님, 그리고 북구의 이정철 위원님이야 6분의 토론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북구마을 공동체가 미디어로 활성화되어 북구마을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활력 넘치며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고 기록하며 28개 동의 마을 브랜드로 개발하고, 또한 더불어 미디어 활동과 양성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성장 발전하는 북구마을 공동체로 발돋움하며 마을 문화 복원과 확산에 기여하는 북구마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북구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주민자치과 마을 공동체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년 북구마을 포럼의 자장 재장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